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내용이 조금 방대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에 1,000원짜리 복권이 20장이 있었대요. 이때 당첨 상금이랑 그다음에 각각 복권의 장수를 오른쪽 표와 같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선 각 순위별 당첨 확률부터 구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20개 중에 이건 1개, 그다음에 이건 2개, 이건 3개, 이건 14개 있는 거니까 확률로 따지면 20분의 1, 20분의 2, 20분의 3, 20분의 1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만약에 기록을 해보신다면 20분의 1, 20분의 2, 20분의 3, 20분의 14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이건데요. 복권 한 장당 받을 수 있는 상금의 평균. 다시 말하면 내가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대체 당첨금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 장당 대체 얼마를 기대하면서 구매할 수 있겠는가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복권의 전체 장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장수는 20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상금의 전체 액수를 위에 분자에 넣으면 상금의 평균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상금의 전체 액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5,000원짜리가 한 장이니까 이렇게 상금 5,000원, 2,000원짜리가 두 장이니까 여기 4,000원, 3,000원짜리가 세 개니까 여기 3,000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거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5,000원 곱하기 하나, 그 다음에 2,000원 곱하기 두 개, 그 다음에 1,000원 곱하기 세 개, 그 다음 빵원은 사실 쓰나 마나긴 하지만 빵원 곱하기 14개 이런 식으로 쓰면 요걸 계산하면 우리는 상금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중간에 다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를 요렇게 쪼개서 요렇게 옛날에 하트 방식으로 이렇게 쪼갰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4개의 더하기로 나눠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써보면 어떤 식의 식이 되냐면 5,000 곱하기 20분의 1 더하기 2,000 곱하기 20분의 2 더하기 1,000 곱하기 20분의 3, 그 다음에 0 곱하기 20분의 14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식은 사실 동일한 식이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상금에다가 그 상금을 받을 확률을 곱한 게 이 첫 번째구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금에다가 두 번째 상금 받을 확률을 곱한 게 이 두 번째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요. 이거 세 번째 상금에다가 세 번째 확률을 곱한 내용. 여기 영어는 사실 의미 없지만 어쨌든 곱한 내용을 각각 그 각각의 상금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그게 그 상금의 기대값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잘 정리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는 복권 한 장을 살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상금의 평균은 사실상 6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권 한 장이 얼마라 그랬죠? 1,000원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1,000원을 내고 그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600원이 기대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400원 손해인 거 눈치채셨죠? 모든 복권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냈지만 사실 상금을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나마 여기에 있는 복권은 좀 괜찮은 편인데 당첨 확률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또 같은 거는 1등 당첨될 확률이 무려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당첨될 확률과 기대값이 매우 낮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요렇게 쪼개서 풀어놓은 게 요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거에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요. 어떤 2, 3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요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변수에다가 그거의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해버리면요. 모두 다 더해버리면 그게 기대값이 되더라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인 거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우리는
요렇게 EX라고 쓰고요. 평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에서 E는 어디서 나왔나요, 선생님? 네, E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대값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expectation 또는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맨 앞글자를 따와서 EX라고 불러요. 그리고 평균의 영어 단어는 영어로 mean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M을 거의 같이 씁니다. EX 또는 M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내용을 잠시 기억을 되살리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은 중학교 때 이미 분산과 표준 편차의 정의를 이미 배우셨어요. 분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분산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분산의 정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편차라는 건 뭐냐면요. 각각의 변수의 값과 그거의 진짜 평균의 값과의 차이를 말해요. 근데 이 편차를 구하다 보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별량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편차들을 그냥 싹 다 더하면 항상 0이 돼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0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중간중간에 음수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변수들을 제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평균 낸 게 분산이었고 대신 이렇게 분산을 구하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의 제곱만큼 부풀려져 있는 거니까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분산의 정의를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변수들과 평균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불러요. 그쵸? 그 편차를 제곱한 것을 평균 낸 게 분산입니다. 자, 그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각각의 변수와 이렇게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을 하고 그때의 확률을 곱해요. x1이면 p1, x2면 p2, x3면 p3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싹 다 더해 놓으면 이게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VX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왜 또 분산은 V라는 기호를 쓰나요?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예요. 그래서 그거의 첫 글자에 V를 따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 다시 말하면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그마 X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선생님 왜 이거 시그마라고 읽나요? 여러분 이거 원래 영어로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요. 스탠다드의 이 S의 뜻하는 그리스 문자가요. 원래는 대문자로는 요렇게 생겼고요. 소문자로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문자로 시그마라고 읽는 거 아시죠? 얘도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리스 문자를 따가지고 요렇게 시그마 X로 읽기로 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의 값이랑 그때그때의 확률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싹 다 더하면 되고요.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EX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던 수1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요. 이거 한 방에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눈치챘어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산은 정의가 뭐였냐면 2의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요 표현을 이용해서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시그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역시 i는 1부터 n까지 하면 될 거고요. 각각의 xi에서 각각의 평균값 m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면 요렇게 구하면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 안쪽에 이거 제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완전 제곱식 공식을 이용해서 xi의 제곱 빼기 2xi 더하기 m제곱의 p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이 pi가 요렇게도 곱해지고 요렇게도 곱해지고 요렇게도 곱해지는 거 눈치채셨죠? 그래서 요거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의 pi 빼기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xi의 m의 pi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제곱의 pi 이렇게 된다는 거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일단 와야 되냐면요. 시그마 안쪽에 있는 것 중에 이거 i와 상관없는 녀석들은요. 요런 거는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앞으로 뺄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이거 i랑 상관없는 얘는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의 pi는 그대로 두고 여기는 2m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가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 m제곱 앞으로 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다가 그때그때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거니까 요거네요, 요거. 그쵸? 오호라, 평균이구나. 아, 이게 평균. 다시 말하면 이거 m이랑 똑같은 건데 얘도 m으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률을 P1부터 Pn까지 싹 다 더하겠다는 거니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반영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pi 빼기 2m의 제곱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요걸 m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건 1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요건 m, 요건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빼기 m제곱. 그럼 이거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거는 xi의 제곱한 거에 그때그때 확률을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한 거니까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 거기서 이 m이 2의 x였잖아요. 그거를 제곱한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요.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구했으면 거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표준편차 구할 수 있으니까 표준편차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면 평균부터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 5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값이 평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원래 정의대로 구하면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차들의 제곱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원래는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 방법을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제곱한 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 제곱하면 숫자가 1, 9, 25 이렇게 되는 거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일단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5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그러면 4분의로 굳이 통분을 해보자면 4분의 26 더하기 18이니까 30,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10일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 10일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은 10일, 아까 평균은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 그래서 계산하면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익숙하게 나는 이 계산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유지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 방식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 구했다면 그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2에다가 루트 씌워서 루트 2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시그마로 정리해드린 식이 여기서는 시그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쭉 풀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구하면 좀 더 쉽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제 1번을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